자, 야구하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장은상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어저께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또 취재하시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뭐 아무리 길어도 한 2주일에 한 번씩 그쵸. 이제 뵙잖아요. 네네. 살을 왜 이렇게 찌셨어요? 쪘나요? 엄청 쪘는데요? 진짜? 살을 좀 뺐는데? 아, 진짜로요? 아, 미안합니다. 살을 뺐는데? 아, 이게 좀. 그 주에 비해서 찐 건가? 아, 그래요? 아, 제가 요즘 고생이 많으시구나. 소문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살을 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시즌 시작하고 또 이제 여름 접어들면은 아무래도 또 이제 땀도 많이 빼고 이제 힘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시즌 초에 네. 너무 살이 쪄가지고 네. 제가 좀 빼야겠다 싶어가지고 뺐는데 네. 그래도 제가 최근에 살 빼면서 네. 좀 그 뺐다는 얘기 좀 들었거든요. 아, 그러네. 지금 이제 나에게 살쪘다고 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이게 지금 최근 한 2주 제가 사이에 쪘거든요. 2주 사이에 제가 엄청 쪘거든요. 예. 루티아 벌파님도 빠졌는데 이런 얘기 하셨고. 아, 그래요. 그래도 빠졌는데 지난번에 비해서는 또 이런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네. 아, 진짜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타시기는 한 것 같아요. 그죠? 엄청 탔어요. 아, 그러니까요. 일요일날하고 월요일날 둘 다 사무실 출근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저희 버스 내려서 사무실 좀 걸어가는데 네. 와 진짜 그 잠깐 사이에 진짜 맞아. 걷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저 너무 혼자 덥습니다. 걷고 있더라고. 너무 와, 덥습니다. 네. 그때 좀 타지 않았을까? 진님께서도 얼굴이 쪽 빠지셨다 또 얘기해 주셨고, 이거 제가 한번 이거 떡밥을 던져드렸더니 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덕담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이었나? 아닌데.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한 아닌데, 네. 헤어스타일도 좀 바꾸신 듯 또 이런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또 저희가 오늘 이제 오프닝에서는 이제 우천 취소에 관한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말 기준 전체 36경기가 지금 우천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월요일 편성 두고 구단 입장이 좀 반반으로 엇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을 좀 빠르게 마치기 위해서는 이제 월요일 경기가 필요하다라는 입장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또 이제 선수들이 뭐 힘들다, 아니면 뭐 경기 운영하기 좀 어렵다. 이게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6경기만 하는 팀 있으면은 7경기만 하는 팀이랑 붙으면은 이게 좀 불리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팀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팀들마다 다 사정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후편성으로 넘어가는 경기는 이제 9월 마치는 일정 이후에 들어가는 일정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아시안 게임이 있는 데다가 그럼 주축 선수들이 이제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제 조금 이제 긴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월요일 경기를 만약에 편성하게 되면 이제 연전을 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지고 중간에 휴식일이 그렇게 많지 않게, 그러면 이제 만약에 투수 뎁스가 조금 얇은 팀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뒤에 가가지고 승부가 좀 어려워지긴 하죠. 네. 특히 이제 뭐 투수가 좀 빠져나간다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만 투수가 없잖아 약간 이렇게 되면 이제 연전을 들어갔을 땐 좀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서는 조금 월요일 경기는 좀 우린 좀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거고. 하긴. 네. 이게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투수력이 조금 이제 부족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장마 시즌에 또 이렇게 에이스를 얼마나 더 많이 내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팀 입장에서도 좀 이 투수력이 부족한 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천 취소가 많이 되기를 좀 사이사이에 그래서 껴서 이게 너무 길게 끼면은 또 선수들 컨디션 유지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일정으로 이제 좀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좀 한계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무리 뭐 그걸로 이제 조금의 어떤 플러스를 좀 만들려고 해도 결국에는 이겨야지 이게 뭐가 좀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건데 이 일정을 결국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건 근데 저는 모든 팀들의 좀 심리이긴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에는 뭐 진짜 뭐 조 기자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죠.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가서 어떻게 좀 잘 대처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요. 이거 월요일 경기는 결국에는 좀 편성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지금 이제 아시안 게임 때문에 또 뭐 리그 중단은 없기는 하지만 조금 뭐 우리나라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뭐 11월 진짜 뭐 날 추울 때까지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가을은 아니지 이제 11월에 제가 플레이오프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 너무 추운 거예요. 춥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와 이거 그냥 경기 보는 나도 이렇게 추운데 저기 바깥에서 이제 저는 그리고 그날 뭐
속에 후리스도 입었고 그쵸. 겉에다 준비해서 패딩도 하지. 입고 나 이러고서 봤거든요. 선수들이 이거 얼마나 추울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일정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또 진행하는 게 또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빨리 마무리를 해야 네. 가을 야구가 또 재밌으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메디나 선수 퇴출이 확정됐다, 또 웨이버 공시됐다 이렇게 채팅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 또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공식으로 뜬 건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시 웨이버 공시 됐네. 네,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됐습니다. 네. 메디나 선수 웨이버 공시. 저희가 이 새 외인 영입 초읽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이제 이번 주제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재작년인가 2020년은 11월 20일에 끝났죠. 수능 이후까지 한국 시리즈하고. 그렇죠. 그래. 맞아요. 그때가 아마 코로나 첫 번째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20년이면 NC가 우승할 때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 KT인가? 20년이면은 KT가 우승할 때였던 NC 아닌가? NC였던 것 NC? 같은데. 네. 그래가지고 저기 NC 고척돔에서 네, 할 때 그래도 추웠습니다. 고척돔에서 또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출근하고 이제 다시 경기 끝나고 집에 가려면 추우니까 네. 네. 야외에서 하는 것도 춥고. 그쵸. 제가 2010년도에 제가 고3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수능 조지고 수능 조지고 저 아시안 게임 봤던 게 광저우 아시안 게임 봤던 게 또 생각이 나는데 그렇네요. 또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이제 플레이오프였나? 두산이랑 삼성이랑 플레이오프가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 그때 5차전까지 가는 접전 맞습니다. 끝에 이제 삼성이 뭐 진출하긴 했었는데 맞아. 그때 이제 두산 외국인 선수 이제 히메네스라고 있었습니다. 5차전에 히메네스 선수가 손에 물집이 잡히는 바람에 일찍 내려가가지고 그날 그것도 있었고 막 배영수 선수 불펜으로 등판해가지고 막 맞아. 슬라이더 140 나오고 그것 때문에 저 수능 혹시 저희 방송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 계시면은 또 야구는 조금 뒤로 밀어두시고 또 이제 공부에 또 전념해 주시기를 또 봐도 바랍니다. 돼 여러분 보세요. 어차피 그쵸, 잘 볼 놈들은 잘 봐. 5차전 박성민 끝내기 그때 맞아, 손시현 맞아, 선수 맞아. 또 실책한 맞아. 거 기억납니다. 맞아. 그래가지고 그때 뭐 드라마 때문에 이제 공중파에서 이제 야구하느라고 드라마를 못 해가지고 그 시청자 게시판에 배 나온 아저씨 빨리 치고 들어가요. 근데 그 배 나온 아저씨가 박성민 선수였거든요. 이거 봐야 되니까 빨리 치고 들어가라고. 그런 것까지 다 아주 그냥 생생하게 또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또 다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구창모 선수 미세골절로 복귀 시점 미정이라던데 악겜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좀 하셨습니다. 뭐 일단은 계속 전력강화위원회하고 류중일 감독은 이제 NC로부터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창모 선수 같은 게 아직까지는 교체를 이제 뭐 말할 시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면 아시안 게임은 정말 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루 전까지도 교체가 돼요. 선수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교체를 이제 진행해도 늦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창모 선수 좀 회복 속도 좀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왼손 좀 그런 구창모 선수 정도의 구위를 가진 투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미리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사실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회복에는 어느 정도 좀 속도가 좀 붙고 있다고 하니까 좀 네.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스트레일리 선수에 대한 얘기들도 조금 있습니다. 스트레일리 좋아졌다고 지금 뭐 교체 당분간은 뭐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롯데자이언츠는 역시 이제 외국인 타자 이제 렉스 선수가 일단은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이 일단은 좀 듭니다. 이제 무릎 쪽이 계속 좀 좋아지지 않고 있다. 선수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이제 채팅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롯데자이언츠의 또 1순위 교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좀 어느 쪽이 될지. 뭐 일단 진짜 뭐 말 나온 대로 지금 투수는 사실 바꾸려는 마음이 진짜 강력했으면 더 일찍 바꿨어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쵸. 실제로 뭐 시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뭐 좀 경쟁에서 밀렸던 것도 있고 타팀과의 그 영입 경쟁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타자인데 타자 만약 렉스를 바꾼다고 하면은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렉스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롯데가 이제 거의 픽스를 박은 작년 그 재계약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한 130만 달러로 제가 알고 기억하는데 많이 주기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카드를 포기한다는 게 좀 쉽진 않습니다. 130만 네. 달러면은 이게 우리나라 돈은 한 15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죠? 지금 또 환율도 괜찮아서. 네. 근데 이제 뭐 타자를 바꾸려면 이제 지금 근데 벌써 7월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7월이면 또 쓸 수 있는 돈이 또 적어지잖아요. 6월 달에 비해 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외국인 타자를 영입하는데 우리가 그 뭐 하나도 봤지만 진짜 그 외국인 선수들이 처음에는 관심이 있어. 처음에는 오케이 나 한국 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실질적인 계약에서 돈이 이제 오퍼가 들어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왜냐면 뭐 하나든 롯데든 뭐 우리나라 구단에 쓸 수 있는 돈이 이제는 이 시점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한계가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롯데가 아무래도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긴 그래요. 하네요. 지금 뭐 바꾸기엔 너무 늦은 것 같다. 또 스트렐리, 렉스 둘 다 바꿔줘야 될 텐데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있는데 이게 올스타 브레이크가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 사이에 이 바꾸려면 사실은 그 전에 바꾸고 올스타 브레이크 과정에 이제 입국 수속 같은 거 다 맞아요.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합류를 해줘야지만 이제 네. 후반기에 좀 쓸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일 텐데 네. 현재로서는 뭐 이렇다 할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롯데자이언츠는 지금 뭔가 변화를 기대하기는 살짝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또 질문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NC의 간판 외야수 박건우 선수가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습니다. 박건우 선수 이동일이던 어제였죠.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는데요. 이제 강인권 감독이 박건우의 대체 자원을 오늘 키움전에 앞서서 등록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엔트리에서 제외된 이후로 이제 부상은 아니다라고 이제 손사래를 쳤는데요. 이 아픈 건 아니고 키움전에 앞서서 강인권 감독이 설명할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건우 선수가 1군에서 제외된 이유 뭐 개인사도 아니고 부상도 아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들려오는 거로 봤을 때는 이제 팀 케미스트리를 조금 해치는 행동 혹은 이제 감독과의 좀 약간 불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이게 사실 어제 굉장히 뒤늦은 오후에 나왔는데 네네네.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긴 했죠. 왜냐면 이제 박건우 선수 이제 그냥 일반적인 뭐 그냥 외야수 개념이 아니잖아요. FA를 뭐 그 정도 금액을 주고 데려온 베테랑 외야수인데 갑자기 원정을 앞두고 1군에서 제외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데 게다가 이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NC 관계자가 이제 공식 멘트를 부상은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이제 뭐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어요. 뭐 오늘도 감독이 얘기하겠지만 뭐 어떤 팀 케미스트리를 해치는 거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얘기 안 할 거면 거지. 가. 얘기 안 할 거면 가. 여기서 참을 거면 가. 개인 채널 있잖아. 왜냐면- 개인 채널 가서 해. 그러면. 아니, 개인 채널도 없고 저는 그다음에 여기가 제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아직 네. 감독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안 했으니까 네. 감독이 이제 본인이 이제 설명한다고 이렇게 오퍼를 낸 거는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 음. 어떻게 얘기할 건지가. 그래 이게 네, 세라피모님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살짝 이제 귀띔을 해주셨는데 이제 야구부장님 또 계시잖아요. 또 유튜브에서 또 굉장히 또 많이 소통하고 계시는데 이제 라이브에서 이런 좀 얘기는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수비 이닝 때문에 감독에게 좀 불만을 토로하다가 찍혀서 내려갔다. 이게 뭐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게 뭐 이제 뭐 학명이라든지 뭐 이런 건 이제 당연히 아니겠지만 뭐 좀 요즘 뭐 피곤하다. 예전에도 사실 이제 두산 때도 좀 이제 김태형 감독과 이 마찰이 있었었던 부분이 이제 베테랑 선수로서 혹은 이제 고참 선수로서 좀 모범을 보이고 좀 힘든 부분이 있어도 좀 참고 희생하고 이런 부분을 사실 이제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좀 비슷한 갈등이 요번에도 좀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2년 전이랑 거의 뭐 비슷한 사례라고 보면 되죠. 사실 그때도 이제 뭐 김태형 감독의 뭐 유명한 오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나오네. 나오네. 박건우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하면서 팀을 생각한 결정이라고만 했다. 여기는 팀이다. 한 선수로 인해 팀 분위기가 잘못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때 감독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금은 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1군 엔트리에서 뺐다. 그러니까 저도 이때 이제 비하인드로 이제 들었을 때는 박건우 선수가 좀 이제 피곤하다. 이제 라인업에서 좀 제외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감독에게 부탁을 드렸다가 야, 너 그러면은 아예 쉬다가 와 이래가지고 이제 열흘 쉬다가 온 거잖아요. 쉬어라. 네. 푹 쉬어라. 푹 쉬어. 야, 건우야, 이말이잖아. 푹 쉬어라. 저 쉬고 싶습니다. 이러면 그래 푹 쉬어 나오지 말고 약간 이런 게 지금 사실 이제 직장인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또 있으실 것도 같은데 박건우 선수도 이때 당시에 그랬어가지고 좀 이제 2군 가가지고 또 이제 재정비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에 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비슷한데다가 이제 박건우 선수 이번에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실 저는 강인권 감독이 이 김태형 감독의 이때 당시의 기사나 멘트를 굉장히 지금쯤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멘트를 오늘 이제 사전 인터뷰에서 고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2차라는 거래요. 그래요. 맞아요. 1차는 이미 2년 전에 한 번 했어요, 박건우 선수가. 근데 그때 이후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속된 표현으로 이제 설거지가 조금 됐단 말이에요. 타팀으로 가면서. 왜냐면 두산에서 나오고 김태형 감독도 현장에서 물러나고 박건우 선수 계속 선수 생활을 하는 데다가 NC로 갔으니까 그쵸. 어느 정도 이게 물이 좀 타졌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와서 또 지금 이런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이게 사실은 두 번은 팬들 뇌리에 강하게 남죠. 그쵸. 네, 이게 사실 처음이야. 이게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박건우 선수 막 그렇게
베테랑 고참 요 정도는 또 아니었기 그쵸? 때문에 뭐 젊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제 감독이랑 이제 부딪히면서 그리고 이제 저도 어제 야구부장님 라이브 하신 거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정리된 걸 쭉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상황 이후에 김태형 감독과 뭐 박건우 선수가 뭐 속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표면적으로는 조금 더 단단하고 또 원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처음은 실수일 수 있어. 근데 이게 똑같은 잘못이 두 번이 반복이 되면 팬 여러분들께서도 이 선수를 보실 때 아 박건우 선수는 이제 자기밖에 몰라 개인주의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외에도 뭐 지금 사실 이런 게 표면적으로 이 정도로 나오면은 안에서는 무수하게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러면서 내가 걔 그렇다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주워 듣는 게 누굽니까? 우리거든요. 아 그렇죠. 기자 여러분들께서 네, 그런 얘기를 주워 듣는 게 저인데 저도 이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거는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근데 어디서 이제 얘기할 건가요? 어디서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주워 들은 얘기니까 네. 그게 분명히 그거는 이제 부디 그거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거면 이것도 꺼내지 마. 궁금하게. 그거는 여러분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오피셜하게 왜냐면 저도 주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이 확인된 팩트가 아니니까 네. 하지만 그래도 꺼내겠습니다. 그게 아니길 부디 바랍니다. 그 정도로 강인권 감독이 지금 강력하게 이제 나갔다는 거죠. 네네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뭐 저는 당연히 이제 못 들은 얘기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 이따 뭐 해줄게요. 이따가 이따 해줄게요. 이따 나또 이거 입 간질간질거려서 안 이따 돼. 여러분 제가 내일 이게 뭐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박건우 선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제 겉으로 이 내용이 공개가 된 셈이잖아요. 이게 공개됐죠, 사실 이 팀 정도면. 내적으로 네. 해결하는 게 훨씬 이제 좋은 그런 방향일 텐데 이게 공개적으로 공론화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박건우 선수가 좀 눈에 벗어난 행동을 좀 했구나. 그러니까 프로 선수로서는 네. 사실 팀 플레이어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구나라는 거를 좀 일단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강인권 감독이 또 이 정도로 얘기했다는 건 또 어느 정도 또 본인도 한두 번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계속 이제, 봐주고 보다가, 쌓이고 이러다가 내가 한번 이게 좀 해야겠다 싶을 때 이제 한번 전면으로 나선 거니까. 맞습니다. 네. 강인권 감독이 이제 NC 감독 취임식에서 이제 강조했었던 얘기가 원팀에서 벗어나는 선수는 가차없이 엄벌을 내리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강인권 감독의 성향 저도 사실 이제 현장 취재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제 들어봤을 때 박건우 선수가 그렇게 기어오를 정도로 사실 그렇게 말랑말랑하신 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근데 사실 현장에서 취재하다 보면 뭐 저는 NC 담당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원정 NC가 올 때만 이제 가끔씩 취재했었는데 강인권 감독은 되게 좀 부들부들한 스타일이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들어보니까 네. 뭐 NC에서의 이 어떤 단단함이 엄청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엄청 아까 저 이 소식 딱 듣자마자 이제 강인권 감독 한테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그러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박건우 선수가 사실은 이제 이 김태형 감독과 이제 강인권 감독도 약간 좀 결이 비슷한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팀 그리고 이제 팀 플레이 그리고 야구라는 스포츠가 결국 이제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박건우 선수의 이런 행동 저희가 뭐 뚜렷하게 지금 뭐 나온 거, 이 야구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이건 이제 어쨌든 공개를 해주신 부분이니까, 요 수비인과 관련해, 요것뿐만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네요. 커뮤니티에서의 반응도 역시 비슷합니다. 예전에 김태형 감독이 2군 내린 사례랑 똑같을 것 같다. 뭐 팀 케미스트리 관련인 것 같다. 워크에식 문제인 것 같다. 두산 때랑 비슷하게 힘든 티를 좀 냈는데 그게 감독 코치가 보기엔 안 좋았어서 뭐 이런 거 아닐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박건우 선수는 이제 FA잖아요. FA 선수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2군에 열흘 동안 내려가 있는 거 이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피해가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손해죠. 이게 사실 뭐 2군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고액 연봉자들은 이제 그 내려간 기간 동안에 이제 받는 돈이 이제 삭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손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돈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고액 연봉자한테는 결국 그 1군 말소라는 게
금전적으로는 뭐 적지 않은 손해긴 하죠.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아, 뭐 카리스마 있는 감독 부럽다. 또 이런 얘기 해주셨고 감독을 우습게 본 거죠. 자기는 스타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가웃 리더가 돼도 모자랄 판에 이런 행동을 저질렀다. MZN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FA 선수를 영입할 때 그리고 이제 박건우 선수 같은 경우는 또 보통 돈입니까? 이게 뭐 세 자릿수 FA 이거는 6년에 100억 넘게 이제 받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에게 또 요구하는 거 사실 지금 그리고 하나이글스의 사례를 좀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최은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화가 이제 6년에 90억 영입을 했을 때 그런 얘기 사실 많았습니다. 아무리 뭐 최은성 선수가 잘하는 선수이고 뭐 한화에 이렇게 한화가 FA를 영입하려면 좀 웃돈을 얹어줘야 되는 거 알겠지만 최은성 선수가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선수인지 뭐 거품이 좀 낀 거 아닌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최은성 선수가 저는 한화에 가가지고 이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이잖아요. 그렇죠. 어린 선수들이 많은 팀에서 본인이 이제 솔선수범해서 롤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또 영향을 끼치는 거 저는 이거 몇십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라고 거의 이제 데려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FA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만 안 하고 이제 좀 나만의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 가는 선수들은 실질적으로 FA 시장에서 그렇게 큰 좋은 평가를 받지도 못하고 또 그런 걸 기대하고 사는 건데 이제 조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반대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았나. 제가 이제 재밌는 경우가 네. 어떤 모 베테랑 선수가 한 번 네. 예전에 얘기해 준 건데 네. 정말 그 후배인데 FA가 완전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라커룸에 그 네. 월급 명세서 같은 거를 이렇게 놔준대요. 그래요? 이렇게 월에 뭐 얼마 받는지? 지급액 이런 식으로 이제 준다는 거야. 에. 근데 이제 너무 그 선수가 못해서 그때 네.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 자식 이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한 거야. 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좀 팀을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하고 해라 이랬었는데 좀 안 돼 보여서 나중에 이제 안 돼 보였는데 나중에 쓰레기통 옆에 뭐가 이렇게 구겨져서 버려져 있더래. 에. 그 선수의 그 지급액이었던 거야. 근데 그걸 보자마자 분노가 다시 또 끓어오르더래. 하면서 그 정도로 그 X가 고액연봉자. 예, X 고액연봉자가 이 팀에 그 안겨다주는 그 메시지는 크거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잘하자. 예,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네요. 그래요. 지금 예. 이우엔님께서 또 하나 추측을 해주셨는데 이우엔 854사님 뻔하잖아요. 일요일 경기 가비지 게임인데 교체해달라고 하다가 또 이제 찍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수비 이닝과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랑 뭐 이제 뭐 가비지 게임 뭐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종합을 해봤을 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일만 있어서 이군행 왜냐면 박건우 선수가 지금 NC 다이노스가 그렇게 또 팀 분위기라든지 팀 상황이 그렇게 사정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 까먹었어.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축 타자를 2군으로 내려보낸다. 1군에 지금은 있는 게 오히려 팀적으로 팀 분위기적으로 손해가 된다라고 이제 감독이 판단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반기는 뭐 못 올라온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봤을 때는 조금 이 정도면 그래도 꽤나 강력한 얘기를 한 것 같다. 강인권 감독이 좀 그렇게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삼성은 뭐 솔선수범한 박혜민 선수 LG로 보내버림요. 실베스타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가웃 리더 같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팀에 한두 명 정도는 계속 있는 것이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서도 아니면 여기 팀 분위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네,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댓글도 좀 한번 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 힘든 선수 어디 있냐? 연봉 많이 받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얘기 JYN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는 이거 완전 공감합니다. 완전 공감. 네. 선수단에 또 메시지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선수는 1군에 필요 없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준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감독들이 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이제 머리를 치는 거거든요. 이제 박건우 선수 정도면 이제 베테랑인데다가 팀 내에서도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선수인데 그쵸. 그런 선수한테 이제 메시지를 탁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는 자연스럽게 깨갱이 되니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PPL NC 주제하니까 또 이제 리니지 PPL 또 이게 나왔는데 아주 알맞네. 진짜 장난 자체 아니에요. 알고리즘이야 뭐야 이거. 맞습니다. 네. 키움에서 이현석 선수 연장 계약한 건도 이것도 비슷한 거겠죠? 이런 얘기 윤여희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쵸. 뭐 이현석 선수는 원래 뭐 이제 팀 케미스트를 좀 잘 맞추는 선수긴 해요. 두산 삼성 시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 키움에서도 이미 뭐 팀에서 거의 뭐 베테랑 선수로서 제 몫을 다 해주고 있는데 뭐 단순히 그것만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연장 계약을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이현석 선수가 기량이 어느 정도 또 받쳐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키움이 지금 마땅히 또 내야에서 어떤 1루나 뭐 이렇게 코너 이렇게 보는 거에 약점이 있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좀 그 베테랑 선수가 있으면서 조금 팀도 케미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좀 좌우에서 좀 기량도 해주면서
유망주를 크는 거 좀 기다려주고 그런 역할로 이제 좀 영입을 한 거죠. 아 그렇습니다. 연장 계약을. 이 팀 분위기 안 좋을 때 그래서 더 괘씸죄 적용인 거죠. 이거는 또 세라피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야구만 잘하면 되나요? 또 이제 인성이 먼저다 등번호 37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기고만장하지 말고 위치에 맞게 행동하는 게 사람의 도리다. 이기훈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결국에는 또 이제 박건우 선수가 이렇게 또 경고 메시지 받고 또 2군을 내려가고 또 이제 금전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또다시 자신의 어쨌든 치부가 드러나게 된 셈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거를 또 이제 발판 삼아가지고 내가 또다시 뭐 몇 년 전에도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또 다시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또 반성하고 다시 또 이제 팀에 녹아드는 뭐 이제 모범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때 21년에 그렇게 하고 잘 됐잖아. 그쵸. 그러니까 말이 없어요. 잘 됐으니까 그래 이번에도 좀 약간 절치부심해서 네. 다시 또 좀 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기도 하니까요. 조금 좋은 발판으로 다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동우님 경기 못해도 되는데 팀 내 불화 터지면 그 팀의 진짜 정이 확 떨어진다. 이게 사실 지난해 뭐 저희가 NC 다이노스 얘기를 하는데 지난해 NC가 이제 최하위 할 때도 언젠간 올라가겠죠 NC 팬 여러분들께서 계속 응원을 해주셨는데 가장 정 떨어진다고 얘기하셨을 때가 언제냐? 코칭 스태프들끼리 주먹 다짐했을 때 그때 진짜 하다 별짓거리 다 하네요. 이런 얘기까지도 막 하셨단 말이에요. 정 떨어지는 정말 그 표본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네. 봄날의 꿈님 이렇게 얘기하다가 선수가 브런치 방송 깔 수도 까면 오히려 좋습니다. 오히려 이슈가 되니까 까줘. 저희 학고예요, 여러분. 이 선수가 언급해주면은 감사합니다 네. 하고 그 선수 더 이제 칭찬해주고 또 이제 이슈 만들어 드리고 또 그래야죠. 저희 아직 학고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구독해 주셔야 되고. 까주면 그걸 야마로 뽑죠. 누구도 언급한 브런치. 까주면 그걸 다룹시다. 네. 저희 아직 학고입니다. 여러분 구독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채팅도 많이 올라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NC는 어린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틀을 잘 잡아줘야지 따라가니까 기강을 꼭 잡아야죠. 베네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JSB님께서도 한번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돈 100억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백업만 7년하고 주전 6년하고 NC 온 겁니다. 작년에 팀 정말 어려울 때 손아섭, 박민우, 양의지 다 못할 때 박건우 혼자 햄스트링으로 쩔름거리면서 경기 뛰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감독에게 부탁했었던 거 이거 여러 가지로 좀 어떤 정황이 있을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돌아가는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그리고 강인권 감독이 한 번의 일로 이렇게 경고를 줬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또 지금 이제 JS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민우 선수란다. 박건우 선수가 이런 선수지만 과거에 이제 두산했을 때 또 비슷한 일을 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니라고 또 생각을 하고 싶은 부분 뭐 있죠. 아까 저희가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쨌든 박건우 선수도 이번 계기를 또 이번 일을 또 계기 삼아서 다시 한번 또 프로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자. 그리고 강인권 감독님이 또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잖아요. 이제 수비 실책 또 이제 뭐 연달아서 나왔을 때 좀 약간 문책성 교체. 사실 이제 요즘에는 1군에서 문책성 교체 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그런 모습이 어느 정도 좀 강단 있는 감독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게 또 약간 좀 감독들만이 할 수 있는 약간 간지 중에 좀 하나긴 하죠. 그래서 뭐 그냥 빼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또 어쨌든 뭐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감독으로서 일단 내 지분이 여기 팀에서는 어느 정도 있다. 네. 이런 거를 확실하게 피력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한태식님께서 또 이런 얘기. 박건우 선수 수비 이닝 380이닝 NC 1등임 관리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수 입장 또 감독 입장. 저는 뭐 저희는 당연히 이 양쪽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감독이 만약에 꼰대짓 한 거 아닌 걸 감독이 만약 꼰대짓을 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면 선수단 전체 그런 생각이 좀 든다면 역효과가 당연히 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겠죠. 그렇죠? 오늘 이후에 뭐 NC의 어떤 행보를 보시면 이제 알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리가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선수를 사랑하는 분들도 있고 팀을 이제 사랑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분들이 다 결국에는 같은 결과를 원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다 이제 팀이 잘 나가기를 더 바라시는 분들이니까 이 선수 빼고 뭐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한 거고 혹은 이제 얼마나 이제 현장에서 그게 좀 보기 안 좋았으면은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런 의견도 또 네. 두 개가 공존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여기를 보는 거랑 같은 건데 여기를 보는 거랑 또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건우 선수 태도나 인성에 확실히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써니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FA가 열심히 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감독들이 한두 번으로 그렇게 극약 처방을 하겠나요? 이런 의견도 써니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주전 선수 빼고 경기 지고 이러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거는 같습니다. 기아 얘기도 또 하시네요. 기아는 2군에서 잘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 문제임. 김종국 양아들만 계속 키워냄. 이민호님 얘기하셨는데 기아 타이거즈도 지금 저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이제 가수 김종국 님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가수 김종국 씨 팬분께서 기아 김종국 감독님은 잘하시든지 사퇴를 하시든지 하나만 해달라고 자기가 김종국 가수 검색을 하면은 다 기아 김종국 욕하는 거밖에 없어가지고 힘들다고. 네, 동명이인은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예전에 두산 감독님 있잖아요. 김태형 감독님도 네. 이게 방탄소년단 진씨인가요? 맞나요? 방탄소년단 진씨 본명이 김태형이어가 진짜? B씨다. B씨 본명이 이제 김태형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김태형 욕하지 마 이랬는데 그 김태형 아니라고 막 이렇게 두산 팬분이랑 이게 싸우신 것도 또 기억이 나고. B님이 김태형이구나 본명이. 예,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말씀해 주시네 레몬트리님. 네. 김종국 한 남자 김종국이 힘들어한다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름이 동명이인이면은 검색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그렇죠. 있다라는 네. 거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하는 도중에 아까 10시였죠? 10시에 이제 결국에는 웨이버 공시가 떴습니다. 이제 이 기아 타이거즈의 메디나 선수가 이제 웨이버로 공시가 됐는데 새로운 외국인 투수 영입 임박했다라는 조만간 차기 외인 투수를 결정하겠다. 대체 선수 곧 영입된다.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조만간 발표만 남겨두고 그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그 자리를 두고 두 명의 선수가 압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외국인 투수 후보로 파노니 선수 지난해에도 이제 기아에서 뛰었었죠. 이제 14경기 나와서 3승 4패 2.74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마리오 산체스 선수. 저는 이 선수인 걸로 일단은 알고 있었거든요. 대만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뭐 두 선수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파노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러키에서 메이저리그 콜업을 받았다가 지명할당 조치를 받으면서 다른 구단에 지명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아가 파노니 선수 영입을 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 리그에서 10경기 동안 8승 1패 1.4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대만 리그에서 굉장히 또 두각을 드러낸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현재 가장 유력한 외국인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장은상 기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게 파노니는 지금 시점에서 영입되기 좀 쉽지 않습니다. 그쵸. 제가 이제 오늘 아침까지 좀 한번 알아봤는데 파노니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만약에 메디나는 지금 어차피 방출됐으니까 메디나 말고 앤더슨까지 교체를 한다. 그러면 이제 파노니 카드를 다시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앤더슨은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메디나는 웨이버 공시가 오늘 됐고 그다음에 2순위 우리가 이제 말한 게 이제 대만에서 뛰고 있는 여기 마리오 산체스인데 산체스, 네. 예, 여기가 뭐 거의 뭐 유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브런치에서 이제 외국인 선수를 어떤 그 소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 네.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이글스 빌리 맥킨이라며.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빌리 맥킨이 지금 양키스에서 오늘도 잘하더라. 경기 뛰더라. 잘하더라. 오늘도 뛰어. 빌리 왜 안 왔어? 잘하더라. 윌리엄스 잘하잖아. 윌리엄스 너무 휘둘러요. 그래요. 너무 휘둘러. 어쨌든 지금 마리오 산체스 선수가 조금 더 유력하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외국인 선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죠? 좀 네. 차치하도록 하고 이게 대만 리그 혹은 이제 뭐 독립 리그 아니면은 뭐 멕시코 리그 진짜 지금은 다른 리그까지도 뭐 마이너 리그뿐만 아니라 다른 리그까지 문을 두드려서 영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게 마이너 리그에서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은 메이저 리그의 이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 네. 이 정도도 줘야 될 가능성이 있기 네네네. 때문에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녀 계약할 수 있는 그 파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네. 돈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산체스 선수가 조금 유력한 이유 그리고 또 어떤 점을 좀 유력하게 받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산체스 선수 일단 뭐 성적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만에서 올해 진짜 굉장히 잘했거든요. 또 게다가 지금 뭐 아까도 이제 도세환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미국 풀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풀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데려오고 싶어 할 만한 그 정도 레벨의 이 풀이
좋지가 않다는 게 선수들이 웬만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돈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KBO 리그는 이제 달이 지날 때마다 그 10만 불씩 깎이잖아요. 네. 지금 돈에서 이제 데려올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는 거는 트리플 A에서 이제 뭐 그 더블 A에서 뭐 이렇게 좀 왔다리 갔다리 뭐 하는 선수들, 뭐 트리플 A에서 뭐 메이저 리그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선수는 거의 웬만하면 오지 않으니까. 안 올라가고. 예. 그런 선수는 아예 뭐 쳐다도 안 봐요. 뭐 근데 기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는 외국인 선수를 교체하려고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살폈거든요. 그러니까 자구단이 가지고 있는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있는 그 현지 스카우트들한테도 이제 그 약간 건 바이 건 계약을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주면 알아달라. 그럼 내가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이 리스트가 되면 돈을 지불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도 현지에서 알아봤단 말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했네요, 그죠? 네. 왜냐하면 진짜 앤더슨도 사실 진짜 불안했을 때는 메디나 앤더슨을 진짜 둘 다 갈아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기아에서 솔직히 말하면. 근데 앤더슨은 지금 어쨌든 반등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앤더슨도 메디나는 이게 안 되니까 메디나 카드를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심단장도 이제 간 건데 미국에서 그 풀이 쉽지 않으니까 일단 대만으로 돌렸던 카드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게 마리오 산체스고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이나 제구나 이런 거에서 최근까지 실전을 했고 그게 굉장히 괜찮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된 거죠. 그래요. 이게 저는 대만 리그에서 지금 한창 물오른 선수들, 진짜 투구 감각 좋은 선수들, 성적 좋은 선수들 데려오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대체 외국인으로 시즌 도중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던질 수 있는 선수 중에 대만 리그 선수만큼 효과적인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는 선수만 하더라도 모리만도 선수도 있죠. 맞아. 카펜터 선수도 대체 외국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재계약했었잖아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기억나는 선수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아 타이거즈가 어쨌든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방면으로 많이 또 준비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아보기는 뭐 엄청 알아봤어요. 미란다도 있네, 맞네. 미란다. 그다음에 지금 올해 두산이 대체로 영입한 브랜든 와데요. 그렇지. 저기 뭐야 대만에서 뛰었었고 어쨌든 뭐 대만이나 우리나라의 뭐 수준 차이 이런 거를 떠나서 현재까지 최근까지 선발로 던졌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또 그리고 똑같은 이제 기후 비슷한 기후 그다음에 그 날씨 이런 거에 적응하는 게 대만 또 여건이 그나마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낫다고 보거든요. 저는 환경적인 면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대만 리그에서 잘 적응한 선수 데려오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네. 지금 뭐 이제 이 미란다 선수의 뭐 케이스까지도 저희가 또 말씀을 좀 드렸고 다익손 선수도 또 있다고. 맞아. 이게 진짜 저는 지금 뭐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지금 답답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기아 사례 말씀드리면서 기아는 이제 자팀 이 스카우트뿐만 아니라 현재 건바이 건으로 계약을 해서 이거 지금 우리가 급하니까 당장 이제 사람을 뭐 보내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하고 있었던 이 현지에서 하고 있었던 이 스카우트들에게 리스트업을 해달라. 이게 컴바이건을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우리가 데려오면 커미션 떼주겠다. 여기서 몇 %, 떼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이 방법을 진짜 많이 찾은 거긴 하죠. 근데 이제 일단 뭐 최종은 아니지만 유력한 정착지가 일단은 지금 뭐 산체스 선수 건 맞습니다. 그래요. 이건 진짜 이 좋은 움직임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넘어와서 던지는 걸 저희가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아 현재 투수진 상황이 당장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투수가 필요합니다. 이의리 선수까지 또 2군 들어가서 이제 재규정의 이 시간을 거치고 있는데 투수 코치도 이제 정명원 코치에서 서재원 코치로 또 교체가 됐다라는 거. 이건 이제 팀 분위기 쇄신 차원이다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죠. 정혜영 선수가 1군 복귀한 건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아 마운드 지금 이제 뭐 반등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부활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간단하게만 좀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산체스 선수가 오고 정혜영 선수 근데 정혜영 선수가 사실 마무리로 빨리 돌아가는 게 낫죠. 네네네. 그래야지 어쨌든 임기영 선수가 지금 굉장히 이제 힘들게 뭐 중간 그다음에 맨 뒤 그다음에 어쩔 땐 또 중간에서 중간 이런 식으로 지금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네, 보직도 없고. 그렇죠. 임기영 선수 카드를 사실 근데 좀 길게 쓰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려면 정혜영이 제일 뒤로 가가지고 뒷문을 고정으로 마무리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냐면 임기영 선수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파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임기영 선수를 조금 더 이제 조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좀 관리를 해주면서 정혜영 선수가 뒷문을 막고 만약에 이제 이 산체스 선수가 온다 그러면 산체스 선수가 빨리 선발에 들어가가지고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주는 게 중요하죠. 지금 어쨌든 선발진이 거의 뭐 긴 이닝을 버텨주는 선수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기아 선발진 중에서는.
그런 반등이 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 그래요. 기아 투수 그나마 최지민과 임기영 뿐입니다. 너무 혹사시키면 또 한규주장 나요. 이민호님께서 또 걱정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선발 투수가 어느 정도 이닝을 먹어줘야지만 불펜에 지금 더 가는 과부하가 적어진다라는 거.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한화이글스 8연승 기간 때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제 산체스랑 그 다음에 이제 페냐랑 문동주 선수가 앞에서 긴 이닝을 먹어주니까 4, 5 선발이 나오는 경기에도 불펜 투수들 막 6명, 7명씩 다 때려박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임기영 선수, 최지민 선수가 거의 진짜 애니콜로 맨날 나오고 있으니까 지는 경기는 뒷심이 부족해서 경기 뒤집혀가지고 지는 경기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쵸. 굉장히 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저 생각이 좀 듭니다. 판다움님 2,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판다님. 아유 후원은 또 저희에게 또 큰 힘이 됩니다. 후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또 이제 바로바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오 산체스, 토마스 베논이 둘 다 같이 올 수 있을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요. 같이 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산체스가 만약에 제일 유력하기 때문에 산체스가 일단 먼저 오고 그다음에 앤더슨은 지금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왜냐면 앤더슨은 지금 못하는 아예 그냥 메디나처럼 그냥 가라. 못 쓰겠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산체스 그 파노니 상황은 조금 파노니가 거기 현장 사정도 있고 하니까 같이 올 수는 없고 그다음에 산체스 뒤에 그다음에 그 앤더슨 던지는 걸 좀 봐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페노니 선수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생각을 한 건 역시 기아의 팀 상황과도 또 연관이 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빠르게 이제 산체스 선수가 들어와서 이제 기아 산체스, 하나 산체스 좀 이제 분리해서 불러야 될 필요가 이거 진짜 있겠네요. 근데 어떡하지? 산체스가 붙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순번만 맞으면 산체스인데 이러면 등록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산체스로 가겠죠. 내가 산체스인데 어쩔 거야. 나도 산체스인데. 아이를 쓰는 건 어떠세요? 아이로 산체스. 어이없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리오로 등록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산체스로 아마 등록하지 않을까 싶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네. 기체스 연미진님께서도 얘기하셨고 기체스 한체스 팬 여러분들께서 부르시기에는 뭐 여기 또 편하실 수 그래도 있을 좋겠네. 것 같긴 하네요. 재밌겠네. 네. 어쨌든 또 저희가 오늘도 승패 예측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가져온 경기는 롯데 대 한화 경기인데요. 롯데 선발 투수는 이제 나균환 선수 그리고 이제 한화 선발 투수는 한승혁 선수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8연승 달리고 지금 연승은 뭐 깨지기는 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조금 이제 빡빡하다, 쉽지 않다 맞아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뭐 롯데도 하락세라고는 하더라도 롯데 어쨌든 지금 가을 야구 안정권, 가시권인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만나는 팀들이 뭐 상위권이더라고요. 뭐 LG도 있고 SSG도 있고 뭐 NC도 있고 키움도 있고 이러던데 과연 하나가 이 연승 끊긴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또 살려갈 수 있을지. 롯데자이언츠도 어쨌든 삼성 만나서 이제 루징 시리즈를 끝내고 위닝 시리즈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롯데자이언츠도 어떨지. 지금 나균환 선수도 한승혁 선수 나균환 선수 이제 팔꿈치 부상에서 돌아왔네요. 어떨지 오늘 경기 먼저 좀 짚어주시죠. 제가 지난번에 롯데 한번 그때 월요일날 방송 왔을 때 그냥 재미로 이제 가면서 이제 뭐 제가 거의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롯데 고난의 길 예상됩니다 이러고 갔었거든요. 근데 진짜 고난의 길 걸었어요. 그때는 또 반골 아닌데. 그때는 또 맞추고 있어 눈치 없이 그런 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때는 좀 약간 롯데가 좀 반등이 좀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냥 그런 거 없이 정말 퓨어하게 가보겠습니다. 저는 나균환 선수 이번에 잘 던질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래 이제 한승혁 선수가 사실은 이제 한화죠. 한화 선발진에서 좀 가장 좀 불안한 그런 포인트인 거는 맞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긴 이닝을 소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다행인 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오늘 화요일 어제 이제 월요일에 이제 투수들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은 호재겠죠. 왜냐면 한승혁 선수 흔들리면 바로 이제 딱 투입 이렇게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나균환 선수 쪽에 손을 안 들어주기는 좀 쉽지 않은 그죠? 상황인 것 같긴 저는 합니다. 피로도가 분명 있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 최근에 흔들렸던 거에서는 초반에 워낙 잘했고 세게 던졌으니까 네. 그런 게 좀 회복이 됐을 거라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제 나균환 선수의 승리, 롯데자이언츠의 승리를 저희가 한번 또 예상을 해보는 시간 또 한번 가져를 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또 3시 올라가는 커뮤니티에 게시글 해도 또 한번 또 투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 와서 못할 확률이 높긴 하죠. 아 맞네요. 오늘 이제 우천 취소 각도 많이 뜨기는 합니다. 네. 전국에 이제 비 오는 게 좀 유력한 상황이고 내일까지도 또 온다고 하니까 네. 한번 더 저희가 가볍게만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강명수님께서 또 15,000원 후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센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후원 큰 도움 됩니다. 뭐 저희 주머니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방송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럼요. 많이 후원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중위권 가능할까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많이 처지긴 했어요. 9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경기차 5위인 두산과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3.5경기 차면은 뭐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내려가고 단숨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경기 차이기는 한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이너스 8이에요 지금. 냉정하게 뭐
강명수님 후원님 감사하지만 지금 전력으로는 쉽지 않아. 왜냐면 연승을 이어갈 만한 카드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화가 지금 왜 이렇게 올라갔냐. 어쨌든 연승을 이어줄 만한 카드들이 중간에 계속 있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페냐도 지금 계속 잘하고, 그쵸. 산체스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문동주까지 2번 연속 잘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기아 선발진에 지금 완전히 그 연승을 만약에 이어줄 수 있는 카드가 여러 장이냐? 저는 냉정하게 지금 전력에선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전력은 쉽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 외국인 투수 오고 조금 조정 기간 거친 정영 선수가 뒤에서 잘 던져주고 네. 투수 전력이 조금만 더 재정비가 되면 상승세 탈 수 있다. 그러면 중위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저는 근데 일단은 이 김도영 선수 복귀 그리고 이제 나성범 선수가 복귀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물론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네. 선발진에 큰 구멍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타선의 뎁스가 과거에 비해서는 또 많이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이제 두 선수의 이제 합류로 좀 동반 상승세를 탄다면 기아도 뭐 이렇게 쉽사리 좀 꺾이지는 그죠?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네. 드는데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이 최원준 선수 있지 않습니까? 최원준 선수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잠깐 또 엄청 뜨겁게 잘 쳤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급하게 이게 식어버려가지고 네. 그게 조금 일단 아쉬운 그런 부분이기는 한 것 같네요. 부상 저 2명이 오자마자 또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또 크니까 또 그 효과가 조금 뒷받침된다면 더 좋은 성적도 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 그리고 판더홈님께서 또 저랑 비슷한 생각 하셨네요. 기아 야수층은 포수 빼고는 리그 탑3라고 보는데 김종국 감독님이 잘 쓰면 연승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또 해주셨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저는 아직까지 시즌 포기하기는 이르고 또 이제 불펜 투수들도 힘내주고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체스 들어와가지고 역시 대만 리그에서 급할 때는 땡겨 쓰는 게 제일이구나 이런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대만에도 좀 이제 좀 보내놔야겠어요. 이제 이 스카우트들, 정도면 그러니까 좀. 주기적으로 미국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효과가 있으니까. 그니까요. 네. 저희가 뭐 성공 케이스들 많이 말씀드리지 그쵸, 않았습니까? 그쵸. 네.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40분 넘게 오늘도 한번 이 장은상 기자님과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들으셨을 거라 또 생각이 좀 들고요. 구독, 좋아요, 또 동료를 좀 해달라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지금 몇 명 눌렀는지 한번 볼까? 제가 확인 한번 들어갑니다. 지금 1800분 넘게 시청을 하시는데 좋아요 수 지금 293개입니다. 300개 안 되는데 저희 300개 조금 넘을 때까지만 이따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많이 그래도 해주셨네. 요즘에 저희가 또 저도 이제 시청자로서도 좀 즐겨보기도 하는데 우리 네. 브런치 시청자 수가 좀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여러분 우리 좋아요는 항상 여러분 꾸준하게 한 500까지는 방송마다 좀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그래 저희가 이거 사이사이 Q&A 할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게 자막에 이렇게 띄워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랑 또 이제 이 출연자들이 이제 얘기해가지고 독려하는 거랑 또 아닌 거랑 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 안 해주셔가지고 까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까먹으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에 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후불로 감사합니다. 내는 사람 많네요. 이게 와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지금 380개까지 봐봐. 올라. 와 400개 가나 400개 가나.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야. 할 수 있으면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해? 맞아 고맙습니다.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해? 지금 얘기 안 할 때는 왜 안 하는 거야? 얘기해야만 하는 거야? 알아서들 해줄 수 있잖아요. 예? 398, 398개! 400개 갑니까? 400개 갑니까? 410개까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경매 시장인가요 하셨는데 지금 400개 또 넘었으니까 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꼭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또 내일은 이제 안치홍 의원님 나오십니다.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오전 10시에 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도 꼭 반드시 시청을 또 부탁을 드리도록 아까도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오셨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네. 아침에 또 이제 집안일 하시면서 잠시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